네, 먼저 스칼라와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라는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이나 음의 값을 갖는 물리적인 양, 예, 크기만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양의 값만 갖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길이, 질량, 시간, 에너지, 예, 그러니까 에너지도 스칼라라는 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벡터는 이제 스칼라하고 다르게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갖는 거죠. 예, 방향까지 갖는 이제 물리적인 양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힘, 예, 그 다음에 위치, 그리고 이제 모멘트, 예, 대표적인 게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벡터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제 쓸 때는 교재에서는 이제 그 진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교재에서는 볼드체, 예, 볼드체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쓸 때는 손으로 쓸 때는 뭐 볼드체나 그냥 일반 체나 뭐 표시를 다르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이렇게 진하게 하도 이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벡터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위에다 화살표를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일 때는 그냥 A 이렇게 표시가 하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가 없을 때는 스칼라, 화살표가 있을 때는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테일에서 꼬리랑 헤드로 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작점이라고도 하고 끝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화살표가 없는 데는 이제 시작점,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라고 말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는 부분은 끝점, 머리 부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서 이 거리, 예, 요 그 선분의 O점서부터 P점까지의 그 거리 있잖아요. 거리를 바로 벡터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진하게 표현했으니까 벡터 A의 크기는 자 여기가 지금 기준이 요게 1이에요. 그러면 요게 하나, 둘, 셋, 넷이 있으니까 이건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향은 각도로 표시를 합니다. 요게 맨 밑에 있는 직선 있잖아요. 수평선. 요게 이제 기준점이 되고요. 기준선이 되는 거죠. 기준선에서 얼마만큼 이게 그 기울어져 있는지를 각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20도가 되는 거죠. 예, 기준선에서 20도 그 기울어진 그 방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기는 그 직선의 길이, 그 다음에 방향은 각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벡터의 표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스칼라 곱, 그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스칼라 곱인 경우에는 크기만 바뀝니다. 크기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길이, 그 직선의 길이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의 스칼라 곱일 경우에는 크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데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예. 크기는 그 스칼라 곱만큼 커지거나 작아지고, 예. 방향은 그 반대 방향.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지금 A 벡터거든요. 여기 A 벡터인데, A 벡터 앞에 스칼라 2를 곱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해서, 요만큼이 원래 A 벡터 크기였는데, 2배가 된 거죠. 하나, 2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예요. 스칼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크기는 이제 크기는 동일하고,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0.5, 배수만이 아니라 이제 소수도 곱할 수가 있는데, 1보다 작은 값을 곱하게 되면은 그 비율만큼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길이의 반으로 줄어들면서, 그죠? 반으로 줄어들면서 방향이 원래 방향과 이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스칼라를 곱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합에 대해서 보면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평행사변형법이 있고 삼각형법이 있는데, 먼저 평행사변형법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A 벡터하고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을 때 이 두 벡터를 두 벡터의 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는 시작점을 일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 B 그림 보면 되겠죠? 시작점이 이렇게 일치가 되어 있죠. 꼬리 부분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벡터의 평행사변형을 그린다. 예. 요거하고 요거 평행이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이제 평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시작점하고, 요 만나는 교차점 있죠? 예. 교차점까지 그 대각선을 그리면 요 교차점으로 향하는, 예, 요 직선, 요 화살표, 요게 합력이 되는 거죠. A 더하기 B. 요게 이제 평행 사변형 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각형법을 이제 보여드리면, 삼각형법은 평행 사변형하고는 이제 방법이 다른데, 평행 사변형법은 시작점을 일치시켰잖아요. 두 벡터의 시작점을. 이거는 이제 A 벡터의 그 머리 부분에다가 B 벡터의 꼬리 부분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면 A 벡터의 시작점에서부터 B 벡터의 끝점까지를 연결시키면 그게 그 벡터 합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죠? B 더하기 A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A에다가 B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B에다가 A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B에다가 A를 더하는 거죠. 지금 요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래도 동일한 합력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합력을 할 때는, 합력 베타를 구할 때는 합 벡터죠. 벡터 합을 구할 때는 A랑 B를 더해도 되고, A에다 B를 더해도 되고, B에다가 A를 더해도 되고, 순서를 바꿔도 동일한 벡터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벡터 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벡터 차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차이는 이제 벡터 A하고 벡터 B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는 건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벡터 A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는데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다는 것은 A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한다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여기서 구하면 일단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벡터가 되겠죠. 예, 요게 마이너스 B 벡터가 된다. 그거를 요 끝점을 요 시작점을 이 시작점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요 모양이 되는 거죠. 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예, 그 차이 벡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평행사변형법이고 삼각형법을 사용을 하면은 벡터 A에다가 A의 그 끝점에다가 마이너스 B 벡터의 시작점을 연결을 시키면 이러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 요 벡터 R 다시 벡터는 요 파란 직선이 되겠죠. 동일한 결과죠. 삼각형법이나 평행사변형법이나 어느 것을 이제 편하게 어느 것을 선택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